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노년의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부담이 점점 커져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올해 68, 전북 전주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 강미자 씨. 오늘은 그 강미자 씨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미자 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주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장터 골목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미자 반찬이란 작은 가게죠. 겉모습은 소박하지만요, 이 손으로 만든 김치와 장아찌, 젓갈들로 세 식구를 먹여 살렸답니다. 미자씨 김치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아주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고. 단골 손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남편은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요, 혼자서 아들 도윤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윤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았죠. 엄마, 이제 가게 그만두세요. 제가 벌어서 모실게요. 그때 도윤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 손맛, 제 가게는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아직 이 손 놀릴만 해. 엄마는 일해야 산다. 그렇게 말했던 게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요즘은 아침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가게 물건들도 예전보단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도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차요. 하지만 가게에 오면 활력이 돌아와요. 묵은지를 버무리고 깻잎을 소금에 절이고 고추장 양념을 비비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대량 생산되는 반찬들과 경쟁하느라고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진 않지만요, 여전히 제 반찬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아프네. 잠시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는데 옆 가게 성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미자야, 또 무릎이야? 아이고, 병원은 갔어? 괜찮아 언니. 이 정도쯤은, 이 정도 통증은 나이 들면 다들 겪는 거지 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아직도 제가 젊었을 때처럼 강하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난다 이 사람아. 우리 나이에 병원 안 가면 누가 가? 성자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늘도 저는 무시했죠. 나는 괜찮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반찬을 만들 때만큼은 아픔도 살았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제 좀 쉬어도 될까?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유정이가 좀 뵙자는데요. 도윤이의 전화였어요. 며느리 유정이가 절 보자니 무슨 일일까 싶었지요. 다음 날 오후 유정이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어요. 유정이는 3년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깔끔하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유정이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정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지요. 어머님,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 마음이 약간 긴장했어요. 유정이의 눈빛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 요즘 카페가 손님이 많아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민준이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종일반까지 다니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매일 저녁이면 울면서 지쳐 있고요. 그렇군요. 제 손자 민준이 얘기였어요. 민준이는 올해 4살. 너무나 귀여운 우리 손주지요. 그런데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평일에 민준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녁에 제가 카페 마감하고 데리러 갈게요. 네? 유정이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손주를 사랑하지만은 제 나이에 4살 배기를 매일 돌본다는 것은 좀 그게 망설이는 저를 보면서 유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어린이집 끝나고 아이 맡길 데가 없어요. 학원도 너무 어리고 베이비시터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 순간 도윤이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미리 약속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왔어요? 유정이랑 얘기 잘 되고 있어? 응? 도윤이는 의자에 앉으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민준이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걔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아들의 말에 순간 마음이 좀 상했어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이 말이 귀에 걸렸죠. 마치 제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도윤아, 엄마가 집에 있다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가게도 있고. 아유, 엄마. 요즘 가게 별로 안 바쁘시잖아요. 예전만큼 장사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민준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도윤이의 말에 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죠. 게다가 민준이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손주고 말입니다. 알았어. 내가 민준이 좀 봐줄게.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유정이와 도윤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죠. 그런데 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손주 보는 건 즐거운 일이지 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막상 4살 배기를 매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와보죠. 할머니 이거 열어줘. 할머니 놀이터 가자. 응? 민준이의 에너지는 끝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죠. 특히 무릎은 더 심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찌릿하는 통증이 왔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잠시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죠. 할머니 왜 앉았어? 가자.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주민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지요. 아이고, 미자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집까지 왔고 그날 저녁 유정이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상황을 말했어요. 예, 오늘 좀 무리했나 보다. 아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말이야. 유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했죠. 어머님, 내일은요 제가 좀 미팅이 있어서요. 민준이 좀 꼭 봐주셔야 돼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어 민준이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죠. 이거 많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걷는 건 삼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가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할머니, 나 화장실. 의사 선생님이 민준이를 보더니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를 돌보고 계신가요? 아이를 안거나 없는 행동은 지금 무릎 상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분간은 쉬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와 유정이에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도윤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원래 강하시잖아요. 항상 아픈 거 참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번에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이번엔 좀 달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엄마,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유정이 카페도 바쁘고요. 저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그냥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네? 그날 밤 시장 친구 성자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자야, 네 인생 너 뺏기겠다, 야. 정신 차려야 해. 병원에서 뭘 하든. 성자 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렸어요. 언니, 수술이 필요하대.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걷지도 못할 수 있다고. 아이고, 그런데도 애 보라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 하는 거냐? 미자야, 너 정신 차려. 네 인생은 네 거다. 성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듣기로 했어요. 유정에게 오늘은 민준이를 못 본다고 말했더니 마지못해 알겠다며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강미자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자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MRI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거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오른쪽은 뼈와 뼈가 거의 맞닿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 참음이 얼마나 제 몸을 망가뜨렸는지 실감이 났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해요. 최소 2주 정도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게도 민준이도 모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미자씨,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셔야 할 때예요.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더 서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녁에 도윤이가 퇴근 후에 제 집으로 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하며 당분간 민준이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유정이 혼자 카페 운영하면서 애까지 돌볼 수는 없잖아요. 도윤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 건강보다도 자기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엄마가 이대로 계속 무릎에 무리를 하면은 나중에 아예 걷지도 못할 수 있대요. 그럼 엄마 뭐 할 거니? 엄마,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요?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엄마도 저 혼자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도윤이의 말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도윤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사랑하는 손주지만요. 제 책임만은 아니에요. 도윤아, 엄마 좀만 참아. 애들 키우기 더 급해. 도윤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아들은 제 상황보다도 자기 상황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참음이 이제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침대에서 일어나 달력을 봤어요. 무릎 주사를 맞고 2주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주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는 당분간 문을 닫았죠. 무릎 주사를 맞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유정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들어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2시간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금방 올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정이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황당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민준이를 거실로 데려왔죠. 할머니, 놀이터 가자.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직 무릎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 걷기도 불편한 상태였죠. 민준아, 이 할머니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텔레비전 보면서 놀자. 응? 처음에는 민준이도 얌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놀았어요. 하지만 금세 지루했는지 소파 위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소파에서 뛰면 위험해요. 내려와. 싫어. 놀고 싶어. 민준이는 계속 소파 위에서 뛰어다녔고 결국 제가 일어나서 말리려다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죠. 아이고. 바닥 무릎을 짚고 쓰러진 저를 보고 민준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왜 그래?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전화기를 집어 도윤에게 전화했지요. 도윤아, 엄마가 좀 다쳤어. 빨리 좀 와줄 수 없니? 응? 1시간 후 도윤이와 유정이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보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아직 안 좋대. 유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그 순간 도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셨어?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 말이 방아쇠가 됐어요. 평생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죠. 예민하다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너희는 귀 막고 있니? 내가 평생 너희 키우느라고 희생했던 거 고마운 줄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도 쏟아졌고 말입니다. 내 인생은 네 베이비시터, 보모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쉬고 싶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싶어. 도윤이와 유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해. 도윤아, 내가 너무 참았다.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해서 끝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법 없어.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할 나이야. 그날 밤 도윤이와 유정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말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도윤이나 유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미자야, 어떻게 지내? 성자 언니가 전화했어요.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죠. 그래,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만.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바보야. 미자야,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바로 건강이야, 건강.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다.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근데 언니, 이제 어떡하지? 가게도 못하고. 우리 노인들 모임 있는 거 알지? 복지관에서 하는 자조 모임. 거기 한번 와볼래? 다들 비슷한 나이에 서로 의지하고 배우고 그래. 네가 반찬 잘 만드는 거 있지? 거기서도 한 번씩 알려주면 좋겠다. 성자 언니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죠. 결심했어요. 제 인생에 변화를 준 시간이라고요. 다음 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물건들, 필요 없는 짐들을 정리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휴, 가게도 정리해야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은 이제는 제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4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접는다는 건 제 삶의 한 챕터를 닫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선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가게를 내놓고 돌아오는 길,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잘 지내. 오늘 가게 정리하고 왔다. 에? 가게요? 아니, 그걸 왜 정리를 해요? 이제 그만 쉬려고. 내 몸도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해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의 당황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떡하죠?
역시나 아들의 첫 관심사는 민준이 돌봄 문제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죠. 도윤아, 엄마는 이제 민준이 돌볼 수 없어. 무릎도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아유, 하지만 엄마. 도윤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린이집 연장 보육이나 육아 도우미도 있잖아.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문득 저도 이제 인생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성자 언니를 따라 지역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실버 자조 모임이라는 그룹을 소개받았죠.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도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전주시장에서 40 넘게 반찬가게를 운영하신 강미자 여사입니다. 모임장인 박 선생님의 소개에 모두가 박수를 쳐줬어요. 처음 많은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지만은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지요. 아이고, 반찬가게 명인이 오셨네. 언제 한번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유, 우리 모임에서도 지역 아이들 급식 봉사를 하는데 도움 주시면 좋겠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활동에 대한 얘기들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간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힘이 절로 났습니다. 복지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노인 자조 모임에서 반찬 만들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 2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 봉사도 했지요. 가게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아이고, 오히려 더 바빠졌네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었고 제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관 앞에 도윤이가 서 있었지요. 엄마, 이제 오세요. 도윤이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민준이는? 그게요. 요즘 좀 힘들어요. 유정이도 카페 일로 바쁘고 저도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요. 민준이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 맡기는데 매일 늦게 데려오니까 많이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도윤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변함없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이고, 야, 힘들겠다. 엄마, 혹시 다시 민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요. 도윤이의 부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겠지만요. 이젠 달랐죠.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민준이를 돌볼 수가 없어. 무릎도 아직 완전히 낫질 않았고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고. 도윤이의 표정이 실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활동인데요? 그냥 노인들끼리 모여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우선 아닌가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하렴. 너희 가족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내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도윤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로 듣지 않고 오래간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다 해주려고 했던 것도 문제였어. 이제 우리 모두 변해야 할 때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가끔 민준이 보러 오실래요? 주말에만이라도. 민준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준이를 안 보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 주말에 내가 시간 될 때 가볼게. 하지만 돌봄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 만나러 가는 거야. 도윤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요즘 엄마 모습이 달라 보여요. 더 활기차 보이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들도 느끼고 있다니 기뻤죠. 도윤아, 엄마도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거야. 너희도 너희 챕터를 잘 써나가길 바랄게. 도윤이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변화는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도윤이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자씨, 이렇게 버무리는 거 맞나요? 아이고, 미자씨, 이것 좀 봐줘. 이렇게 버무리는 거 맞냐고. 복지관 요리교실에서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김치 담그기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양념을 배추 사이에 꼼꼼히 넣어주세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가게에서 김치를 담갔는데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하니 더 즐거웠죠. 강 선생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정성과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좋은 재료도 필수고요. 김치를 담그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었어요.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야, 미자야. 다음 주에 우리 합창단 발표회 있는 거 알지? 긴장되지 않아? 성자 언니가 물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노인 합창단에도 가입했거든요. 아이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요. 참,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이는 합창 연습이 그냥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긴장되죠. 내가 언제 무대에 서본 적 있나요? 에휴, 걱정 마. 미자 목소리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지 뭐.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젠 일주일에 2번 센터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 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제 아이들은 제 손주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래, 오늘은 고구마 마탕이야. 다들 좋아하지? 최고예요! 아이들이 간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학교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숙제도 도와줬어요. 민준이 한 명만 돌보는 것보다도 여러 아이들을 잠깐씩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더 즐겁고 부담도 적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예전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릎 통증을 참으며 민준이를 돌보던 날들. 그때는 정말 제 삶이 제 것 같지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프면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의 주인공은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집에 도착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죠. 어머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요, 민준이 데리고 찾아뵐게요.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좋지. 내일 오너라. 나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었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마치 저의 인생처럼요. 노년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쳤어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손자도 보고 오후에는 합창 연습도 있고 내일은 시장에서 작은 장터도 열 예정입니다. 제 삶은 여전히 바쁘지만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바쁨이라 항복했습니다. 아니, 항복이 아니라 행복했지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부모의 삶은 자식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나의 노후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결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2막은 더 자유롭고 더 주체적이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감성사연 채널로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